멘탈 굿닥터 나와 계십니다. 성영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원장님 반갑습니다. 이제 날씨가 좀 추워졌어요. 이제 겨울이 되면 이렇게 중년 남성들 사이에서 소변을 보는데 좀 힘들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다면서요? 네, 특히 이제 겨울이 되면 소변 관련 증상 중에서 가장 불편한 증상이 사실은 소변이 마려운데 실제로 소변이 안 나오는 그 증상을 이제 요폐라고 하거든요. 이 요폐 네. 증상이 겨울 되면 환자가 폭증합니다. 되게 이제 응급실에 실려가가지고 그 카테타라고 해서 그 요도에 줄을 꼽아가지고 소변을 빼내는 그런 증상들을 굉장히 많이 호소하시는데, 특히 이제 날씨가 추워지니까 감기약들을 많이 드시는데요. 네. 감기약 성분 안에 이 요도를 좁게 만드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감기약이 꽤 많아요. 그래서 원래 이제 전립선이 안 좋다가 감기약을 드시고 나서 갑자기 요폐 증상이 생겨가지고 병원에 가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겨울철에 전립선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때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군요. 사실 소변이 마려운 그런 느낌이 있는데 화장실에 가서 이게 나오지 않는다. 정말 생각만 해도 너무 이제 좀 고통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겨울철에 이런 배뇨 장애로 병원을 찾는 분들 중에 대부분이 이 전립선 비대증 때문이라면서요. 네. 예, 그 원인도 좀 궁금합니다. 되게 이제 전립선 질환이 크게 이제 전립선염, 전립선 비대증, 물론 이제 암이 있지만 암은 이제 한방에서 잘 안 다룬다고 보고, 네. 전립선 비대증, 전립선염증 두 가지 질환이 대표적인데, 이제 과거에는 이 증상들이 40대 이후에 주로 평균적으로 60대 이후에 많이 찾아오는 증상이다라고 많이 알려졌는데요. 최근에 20대, 30대 쪽의 환자들이 이 전립선 질환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다는 보고가 많이 되고 있어서 결국은 이 전립선 질환이 나이하고 상관없이 발생하는 질환처럼 이제 바뀌어가고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도표를 보시게 되면 20대 환자는 무려 53%, 30대 환자는 25% 계속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립선 질환이 다양한 연령층에서 왜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지 한번 꼭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2012년에 약 89만 명 이제 환자 수가 있었다면 거의 10년 만에 135만으로 늘었다는 건 네.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를 했다는 건데, 그 원인도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요. 어떤 방법으로 치료가 가능한지 이 시간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 답을 얻어가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우리 소변을 보는 거 굉장히 기본적인 그런 욕구잖아요. 근데 네. 이 소변 자체가 우리 몸의 건강을 알리는 아주 중요한 지표라면서요. 네, 이제 우리 몸에 뭐 혈액순환 혹은 어떤 대사작용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독소들이 늘 생겨나고 있거든요. 네. 24시간 생겨나고 있고요. 이런 그 노폐물이라든가 독소라든가 어혈이라든가 이런 불필요한 물질들이 몸 밖으로 배출이 돼야 되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섭취하는 것 이외에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모든 것이 다 독소를 배출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소변도 있고요, 눈물도 있고, 또 이렇게 머리카락이 자라서 이렇게 계속 길어지는 것도 사실은 독소를 배출하는 경로 중에 하나거든요. 대변도 마찬가지, 땀도 마찬가지인데, 그 중에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은 소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여러 번 이제 소변을 보는데, 이 소변이 몸 밖으로 배출되는 게 어떤 의미냐 하면 혈액 내에 있는 다양한 독소들이 거쳐서 결국은 소변을 통해서 몸 밖으로 배출되면서 혈액이 깨끗해지는 그런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로 우리 몸이 눈물을 통해서도 그렇고 땀을 통해서도 그렇고 이렇게 몸 밖으로 배출되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 몸에서 전립선이 약간 예외적으로 이런 노폐물이 한번 생기거나 어혈 같은 게 생기거나 축적이 되면 잘 못 빠져나가는 특성이 있다는 것을 제가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몸의 독소 배출 경로까지 살펴봤습니다. 소변을 비롯해서 뭐 땀, 눈물까지 다양한 곳을 통해 기관을 통해서 우리 몸에 이제 독소들이 밖으로 나온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독소만 잘 배출돼도 우리 건강을 잘 지킬 수가 있는데 아주 중요하죠. 이게 잘 되지 않아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중에서 독소가 가장 많이 쌓이는 곳 좀 따로 있을까요? 우리 몸에 독소는 열심히 이제 몸 밖으로 배출시키기 위한 작용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곳에 이 독소가 잘 배출되지 않는
그만큼 중요하니까 그 부분에 보호막이 만들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 독소가 배출되는 게 다른 장기에서 현저하게 떨어지는 곳이 두 군데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가 전립선, 두 번째가 뇌. 사실 이 두 가지의 이 기관은 우리가 나이가 들었을 때 전립선 환자가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날까? 그다음에 나이가 들면 왜 뇌질환이 잘 치료가 되지 않을까? 이 부분을 설명하는 중요한 기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립선에도 혈액 장벽이 있고요. 해부학적으로는 안 보이지만 혈액의 흐름상으로 보면 전립선을 막고 있는 혈액 장벽이 있고 뇌에도 뇌혈액 장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뇌혈액 장벽이 BBB 장벽이라고 해서 많이 알고 계시는데 오늘은 BBB 장벽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전립선에도 BPB 장벽이라는 게 있다는 걸 오늘 치료 과정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전립선에 이렇게 중요한 그 기능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장벽이 있어서 이 기능을 잘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이제 전립선 그리고 뇌에 각각의 이제 장벽이 존재한다. 그 장벽이 존재하는 이유도 좀 간단하게 설명을 주셨는데 전립선의 혈액 장벽이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런 걸 좀 저희가 그림을 보면서 구조적으로 설명을 들어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거든요. 네. 사실은 전립선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많은 분들이 잘 모르셨어요. 왜냐하면 건강할 때는 전립선이 있는지도 모르고 맞아요. 나이가 들어서 전립선에 문제가 생기면 이게 무슨 역할을 하지 하고 이제 궁금해하시는데 네. 과거에는 환갑 잔치하기 전에 많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전립선에 대한 중요성이 없다가 지금은 전립선 문제가 이렇게 많이 이제 대중화되다 보니까 도대체 전립선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지 이제 관심이 많이 생겼고요. 지금 이제 그림에서 보시면 몇 가지 지금 이렇게 키워드가 있는데 지금 전립선이 사실은 요도의 관략근의 보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상부 요도라고 해서 방광하고 만나는 부분이 그 관략근이 있는데 이제 수술을 조심해라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립선을 수술하게 되면 이 관략근을 많이 손상받기 때문에 요실금, 기저귀 차는 환자분들이 다 이 수술 과정에서 후유증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립선이 잘 보존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 전립선이 하는 역할은 정자가 만들어지는 곳이 고환이거든요. 고환에서 만들어지는데 실제로 고환은 정자의 80%를 완성을 시키고 나머지 20% 이후의 상황은 사실은 부고환과 이 전립선이 정자를 관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 전립선이 하는 역할이 임신과 수정을 도와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 정자가 감염이 되면 정자가 훼손당하고 사망할 수 있죠. 그래서 정자가 감염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 그다음에 정자의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해 줄 수 있는 전립선액의 역할, 그다음에 정자가 잘 임신 과정에서 잘 활동성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 전립선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정자의 활동성을 강화시키는 문제, 결국 수정을 성공적으로 도와주기 위해서 전립선이 존재하는 아주 중요한 생殖 기관이기 때문에 이 기관이 고장나면 임신에 문제가 생기고 결국은 인류가 이제 존속되지 못한다. 이런 중요한 기관이다 보니까 여기에 BPB 장벽이라고 하는 혈액으로 만들어진 장벽을 여기에 굉장히 튼튼하게 만들어 놨고요. 이것 때문에 임신은 잘 될 수 있지만 사실은 이제 노화 과정에서 이 부분이 이제 질환을 일으키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됩니다. 네. 자, 좋습니다. 전립선의 역할까지 저희가 좀 짚어봤고요. 아주 중요한 장기다라는 걸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전립선이 아주 중요한 장기이기 때문에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전립선에 이제 혈액 장벽이라는 게 존재를 하는데 이 혈액 장벽으로 인해서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면서요. 그렇죠. 혈액 장벽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보호 작용을 하고 그래서 네. 결국은 임신율을 높일 수 있는 거는 분명한데 문제는 이 보호 장벽 때문에 우리 몸의 전체적인 혈액 순환이 서서히 이제 순환력이 떨어지고 있을 때 전립선은 노화 과정에서 급격하게 혈액 순환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혈액 장벽 때문에 약물의 침투가 잘 안 돼요. 그 지금 전립선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그동안 약을 너무 많이 먹었는데 오래 먹었는데 왜 이렇게 효과가 없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유가 분명히 이 전립선 혈액 장벽이 그 약물의 침투를 막고 있기 때문에 효과를 잘 못 보는 이유고요.
그다음에 혈액순환도 다른 데 비해서 혈액순환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노폐물이 일단 생기면 못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그런 역할도 이 전립선의 혈액장벽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고요. 마지막으로 일단 이 안에 노폐물이나 어혈이나 염증 같은 게 생기면 이 장벽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누적이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전립선이 비대해지는 이유 또한 이 전립선 혈액 장벽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서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이제 그 문제가 이제 우리의 숙제라고 볼 수가 있죠. 예, 참 아이러니하네요. 전립선 자체를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혈액 장벽이라는 게 존재를 하는데 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 혈액 장벽 때문에 또 이게 치료가 또 쉽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걸 저희가 좀 이해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서은경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 겪어본 사람들은 모르는 고통, 겨울철 배뇨장애 원인 알아보고 있고요. 또 이를 치료할 수 있는 한방적인 치료법 잠시 후에 자세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변을 보기 힘들거나 또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이 있는 분들은요. 지금 전화 주셔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셔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02-6677-0012번,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직접 전화 연결이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요. 전화하시면서 사연만 접수를 해주셔도 저희가 문자 상담으로 도와드리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전화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많은 분들이 전화 상담 참여해 주고 계시고요. 접수 상황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60대 남성분이 전화를 주셨어요. 아랫배가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고 화장실에 가면 소변이 잘 안 나옵니다. 라고 하셨어요. 아직 이제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으신 적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치료가 좀 필요하신 상태이실까요? 당연히 이분은 지금 꽤 위험한 증상이거든요. 네. 아랫배가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다는 거는 이게 지금 방광의 소변이 계속 차오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대개 우리가 350cc 정도 방광에 용적이 차면 요의가 느껴지고 소변을 보면서 이게 배출시켜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부풀어 오른데도 화장실에 가면 소변이 잘 안 나온다는 거는 방광은 계속 차오르고 있지만 요도 쪽에 좁아지거나 거의 막혔기 때문에 지금 소변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는 조금씩이라도 소변이 흘러나오면 괜찮지만 정말 완전히 안 나온다고 하면 빨리 응급실에 가셔야 되는 그런 증상입니다. 네. 이렇게 되는 이유가 사실은 비대증이나 염증이 있어가지고 요도가 좁아진 결과인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요도의 굵기가 우리가 뭐 이 정도 대롱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스파게티 그 면보다 가늘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도는 굉장히 좁고 네. 탄성이 중요한데 지금 그 부분에 문제가 생겨서 지금 소변이 못 빠져나가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응급 조치하시고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꼭 치료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조금 빨리 병원에 가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받으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또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40대 직장인 분이 전화를 주셨고요. 전립선 비대증이 재발했다고 하셨습니다. 특히나 야간요 증상이 아주 심하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밤에 잠을 좀 푹 못 주무시는 그런 상태신 것 같은데 약물 치료는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호전되지 않는다면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될까요? 전립선 비대증이 이제 조금씩 그 20g이라고 하는 기준치보다 커지면 전립선이 커져 있는 상태를 이제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비대증이 제때 치료가 되지 않으면 전립선하고 같이 바로 위쪽에 붙어 있는 방광까지 같이 영향을 받게 돼서 방광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네. 지금 야간요를 이제 호소하셨는데 야간요가 지금 발생하는 이유는 전립선 비대증에서 진행된 방광의 과민 증상까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전립선도 같이 치료해야 되지만 그 방광의 문제점도 같이 묶어서 치료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네. 그렇게 해서 전립선과 방광이 깨끗하게 청소가 되면 이 부분이 혈액순환이 잘 되고 과민도도 떨어지면서 지금 야간요 증상도 같이 해결될 수가 있는데 지금 약물 치료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약물 치료가 거기에 적절한 치료인지 한번 보시고요. 이렇게 청소 치료법도 제가 조금 이따 안내해 드릴 텐데 그 치료도 매우 도움이 되실 거니까 잘 지켜보시고 한번 검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잘 해주셨거든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받으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전화로 다양한 증상과 궁금증 남겨주고 계시고요. 지금 이제 6677-0012번 상담 전화는 계속해서 활짝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상이다 보니까 저희가 좀 보다 명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는 어느 정도의 한계라는 게 존재할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가까운 병원에 내원하셔서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 후에 치료를 적극적으로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하니까요. 지금 바로 서둘러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전립선 질환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이 전립선 건강이라는 게 남성들의 건강을 이야기할 때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는 게 다시 한번 느껴지네요. 네, 그렇긴 한데요. 남자분들이 본인이 전립선 질환이 있다는 걸 가족들한테도 잘 이야기를 안 해요. 네. 친구들한테도 이야기를 잘 안 하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끝까지 참다가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다가 이제 병을 키워가지고 이런저런 방법 시도하다가 이제 저희 한의원에 오시는 경우 굉장히 네. 많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예방적인 차원이면 더 좋고요. 아니면 증상이 약할 때, 심해지지 않을 때 빨리 치료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모든 질환이든 치료 시기 놓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전립선제 질환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3대 질환 좀 살펴볼까요? 네, 전립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주로 이제 3대 질환, 전립선염, 전립선 비대증, 전립선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대개 증상이 지금 보면 뭐 야간요, 빈뇨, 급박뇨 이렇게 쭉 적어놨는데 이 증상이 밑에 이제 세뇨, 지연뇨, 단절뇨 이 증상들이 사실은 개인 환자분 입장에서는 많이 섞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치료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게 염증과 비대증이 조금 나눠서 이렇게 구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립선염은 주로 그러니까 전립선에 염증이 있다는 것은 전립선 내부에 염증류의 노폐물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노폐물이 생겨서 나타나는 증상이 대표적으로 야간요, 그러니까 밤에 자다가 일어나서 소변을 봐야 되는 증상. 되게 한 번도 안 보는 게 정상이지만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이렇게 이제 횟수가 늘어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네. 낮에는 또 자주 보는 빈뇨, 그다음에 이제 급박뇨라는 거는 화장실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데도 그 사이에 참지 못해서 막 짖을 것 같은 정도의 급박한 요의감을 급박뇨라고 하거든요. 그다음에 통증, 불쾌감인데 이 두 가지 증상은 이유 없이 계속 생겼다 없어졌다 하는 그 골반 주위에 아니면 전립선 주변에 이런 불쾌한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이게 염증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다. 그래서 전립선염으로 구분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비대증은 전립선 크기가 커지니까 요도를 압박해서 나타나는 증상이 대표적으로 세뇨, 그러니까 소변이 시원하게 콸콸 나오지 않고 네. 막 쫄쫄쫄 나온다, 아니면 끊어진다 이런 증상들이고요. 지연뇨는 소변을 보기 위해서 딱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5초, 10초, 심지어 1분 정도 기다려야 소변이 나오는 증상을 지연뇨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나오다가 끊어지는 증상을 단절뇨라고 하는데 이런 증상들은 대표적인 비대증으로 인한 증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염증과 비대증 증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게 사실은 전립선암이거든요. 이 중에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서 PSA 수치가 혈액 검사를 했는데 높게 나타난다라고 보면 암일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판정이 되는 거고요. 전립선암은 사실은 이 증상만 가지고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세침 검사로 해서 조직을 떼내서 암으로 변형이 되어 있는지 세포를 정확하게 구분하면서 이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염증, 비대증, 암은 증상은 매우 비슷하지만 치료법은 거기에 준해서 다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PSA 수치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 PSA 수치가 전립선암의 판단 기준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네, PSA라고 하는 이 단백질은 다른 장기에는 없이 전립선에만 있는 특수한 단백질이거든요. 네. 그래서 전혀 안 나오는 제로부터 이 수치가 이제 측정이 되는데 보통 이제 국내에는 한 3 정도, 해외에는 4 정도가 허용하는 범위다. 근데 네. 낮으면 낮을수록 좋죠. 왜냐하면 이게 흘러나올 이유가 없으니까. 근데 이게 높아지면 뭐 10, 20, 30, 200, 300, 400 계속 높아집니다. 높아지는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물론 지금 그 PSA가 높으면 1차적으로 혹시 암이 아닐까라고 이제 의심을 해보는데요. 실제로 조직 검사까지 해서 암으로 판정되는 경우는 3분의 2 정도입니다. 근데 3분의 1은 암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PSA가 높으면 일단 조금 경계를 하는 게
좋고요. 네. PSA가 증가하는 경우를 제가 이제 6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 이 6가지가 다 암이 아니면서도 나타날 수 있는 그런 PSA의 그 상승 요인이기 때문에 이것도 참고로 꼭 알아주시면 좋겠는데요. 전립선 비대증인데도 PSA가 높아지고요. 그다음에 전립선염이면서 또 크기가 커지면 PSA 수치가 또 높아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립선 암이 당연히 이제 PSA 수치가 높아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정상인데도 48시간 이내에 사정을 한 경우에는 이유 없이 또 PSA가 높아지는데 시간이 지나면 또 없어지겠죠. 그리고 네. 자전거 타기를 했다든가 아니면 외부에서 충격을 받았다든가 혹은 방광경 검사를 해서 요도나 전립선을 자극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이 단백질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PSA 수치가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PSA 수치가 높다고 해서 뭐 암이다라고 걱정하시는 필요는 없고요. 네. 이런 걸 루닷 해가지고 정확하게 왜 올라가는지를 판단하고 거기에 맞춰서 낮추는 치료를 하시면 되는데 뭐 낮아지는 경우도 가끔 있지만 그건 뭐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PSA 수치가 높다고 해서 무조건 암이라는 건 또 아니니까요. 이 부분도 좀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전립선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나눠보고 있는데요. 이런 전립선 질환이 있어서 병원을 찾는 환자분들이 가장 좀 불편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어떻게 이제 내원하셨습니까? 물으면 잠을 좀 편하게 자면 좋겠다. 그러니까 야간뇨 때문에 잠을 설치는 게 가장 중요한, 가장 불편해하는 증상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급박뇨인데 막 회의하다가 막 화장실 쫓아가야 되는 문제. 혹은 네. 뭐 일상생활에서 이 화장실이 늘 옆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강박증, 이게 이제 급박뇨인데 야간뇨와 이 급박뇨가 사실 원인이나 그 치료법이 비슷한데요. 네. 야간뇨가 가장 그 환자분들이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싶어하는 증상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군요. 왜냐하면 예. 밤에 밤에 잠을 설치게 되면 그 다음날 너무 컨디션이 나빠지기 때문에 뭐 전체적인 건강 상태도 나빠지지만 그쵸. 그 다음날 그 컨디션과 직결되는 그런 문제인데요. 야간뇨가 왜 생기고 어떻게 치료하는지 꼭 좀 참고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야간뇨도 종류가 있네요. 네, 원인과 치료 제가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네. 신허성 야간뇨는 소변량이 그러니까 밤에 일어나서 소변을 보는데 소변량이 적지가 않아요. 오히려 조금 많거나 평소하고 다르지 않다. 이건 조금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대개는 소변이 시원하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이 야간에 소변이 많다는 거는 지금 노화로 인해서 꼭 필요한 호르몬이 나오지 않아서 소변을 농축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증상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몸이 허해서 나타나는 야간뇨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어혈성 야간뇨는 소변을 보는데 실제로 이제 종이컵으로 표현을 많이 하시는데 종이컵으로 반컵 한 컵도 못 보는데 왜 자꾸 계속 깨는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야간뇨가 어혈성 야간뇨입니다. 그래서 특징적으로 소변량이 적으면서 자꾸 이제 야간에 깨는 건데요. 이거는 방광과 전립선에 어혈과 노폐물, 염증 같은 것들이 거기에 이제 고여 있으면서 자꾸 뇌나 방광을 자극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청소요법을 통해서 이 원인이 되는 어혈을 빨리 배출시켜서 제거하는 게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되게 신어성이냐 어혈성이냐를 구분하는 것도 중요한데 대개는 신어성도 어혈성을 되게 많이 겸하고 있기 때문에요. 네. 이제 청소요법이 굉장히 중요한 야간뇨의 치료법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이제 야간뇨가 있을 때는 이게 이제 배뇨와 관계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전립선과 더불어서 방광도 좀 같이 치료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아주 중요하죠. 되게 이제 야간뇨 때문에 뭐 수술을 하신 분도 있고 또 약물 치료도 하시는 분이 있는데 방광이 문제가 되구나라고 생각을 못 하고 있다가 저희들이 방광도 같이 치료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충분히 그럴 만하다고 이제 이해를 하시는데요. 방광은 사실은 항상 소변을 이렇게 머금고 있고 필요하면 배출을 시키는 그래서 굉장히 탄력성이 중요한 근육질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소변이라고 하는 노폐물이 항상 고여 있기 때문에 이 점막, 개그층, 이 보호막인데요. 이것들을 자꾸 자극을 해가지고 얇아지고 과민해지고 하면서 이 문제가 생기는 게 사실은 야간뇨나 급박뇨, 빈뇨의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방광을 건강하고 깨끗하게 회복하는 게 지금 전립선 질환을 치료하는 것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이제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정상적인 방광벽은 이렇게 매끈하다면 비정상적으로는 이렇게 조금씩 패여 있어서 조금만 자극을 받아도 방광이 뭔가 이렇게 조치를 해달라고 하는 신호를 보내는 게 그게 빈뇨, 야간뇨, 급박뇨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방광을 잘 치료하는 것도 전립선 질환을 치료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고요. 야간류 한방 치료는 다양한 치료법 중에 하나라는 점, 그리고 모든 치료는 정확한 진단 후에 환자의 증상과 상태에 맞게 적절하게 선택을 해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 지금 상담 전화로 여러분의 고민과 궁금증 받아보고 있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첫 번째 전화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전화 주신 분 연세 어떻게 되실까요? 62세요. 네, 60대시고요. 지금 어떤 증상 때문에 불편하신지 저희 성경 원장님과 인사 나누시고요. 증상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증상이 많이 힘드신가요? 아니, 어제 말하면요. 네. 조금만 있으면 막 나오려고 그래요. 소변이 마려운데 막 나오려고 그래요. 소변이 그렇죠. 마려운데 참기가 힘들다 이 말씀이세요? 예, 예. 아, 소변이 마려운데 조금 기다렸다가 누고 싶은데 참을 수가 없다 이 말씀이시네요. 예, 예. 네, 그게 이제 우리가 의학 용어로는 급박뇨, 절박뇨라고 하는 증상이거든요. 그래서 네. 실제로 화장실 가기 전에 지리기도 하세요? 네? 그러니까 소변을 참고 가다가 도중에 네. 속옷에 소변이 나와서 소변이 네. 흘러내리기도 하세요? 예, 예, 예. 아, 그러면 좀 심한 경우인데 지금 이걸 이제 급박뇨 증상이라고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나머지 증상들 소변에 대해서 불편한 증상은 어떤 게 있으세요? 나머지 증상이요? 네, 뭐 자주 본다든가 야간뇨가 있다든가 그렇진 않으세요? 아니, 생각을 하면은 막 오지 마렵단 말. 아, 생각만 나면 소변이 마렵다고요? 예. 네,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광은 사실은 350cc 그러니까 우리가 맥주컵으로 한 2컵 정도 가까이 꽉 찰 때까지는 느낌이 하나도 없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네. 지금 굉장히 그 소변이 충만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소변을 보고 싶은 느낌이 드는 게 급박뇨고요. 이 급박뇨가 생기는 거는 남자분들은 전립선에서 시작이 되지만 여자분들은 이제 전립선이 없으니까 바로 이제 방광으로 이 증상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 남자분들은 전립선에서 시작되지만 결국은 방광이 과민해서 오는 증상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방광이 과민해졌다는 거는 충분히 이렇게 채워주지 못하고 조금만 그 소변에 자극이 와도 빨리 배출시켜서 편해지고 싶은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치료하시려면 방광까지 같이 치료를 하셔야 되는데 오늘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방광까지 전립선까지 다 청소하는 그런 치료법을 통해 가지고 깨끗하게 만드는 게 아주 중요하고요. 지금 그동안 약을 드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약물 치료를 해보셨는데도 잘 안 된다 그러면 청소 치료가 아주 좋은 치료법이 될 것 같으니까 나중에 꼭 한번 검토해 보시고 치료를 잘 하시면 좋겠네요. 네, 좋습니다. 지금 잘 설명해 주셨고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계획 잘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상담 전화는 활짝 열어놓도록 할게요. 02-6677-0012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고요. 전화상이다 보니까 보다 명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라는 게 존재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로 사연을 남겨주신 분이 계셔서요. 이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0대 아버님 전화 주셨고요. 힘을 줘야 소변이 나오고 이것도 끊겨서 나와서 불편합니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소변을 보는 데 있어서 좀 많이 불편한 증상들이 있으신 것 같고 아직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계시진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치료가 좀 빨리 필요한 상태실까요? 네, 많이 필요하죠. 네. 지금 힘을 줘야 소변이 나온다는 거는 지금 방광에서 압력을 밀어 넣어주는 그 부분도 지금 약해져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전립선이 염증이 있거나 비대증이 있어서 요도 자체도 좁아지거나 막혀져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작용하면서 소변이 시원하게 못 나가고 중간에 끊어지고 그다음에 기다려야 나오고 아주 대표적인 전립선 질환 증상이잖아요. 근데 지금
치료를 전혀 안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렇게 되면 정말 조건에 따라서 요폐 증상도 나타날 수가 있고요. 감기약 처방하실 적에 꼭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 상태에서 감기약 잘못 드시면 정말 소변이 하나도 안 나오고 정말 방광이 빵빵하게 올라가기만 하는 그런 증상이 될 수가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치료를 꼭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네. 치료법은 뭐 한방 양방 다 있겠지만 우선 양방 치료 해보시고 충분치 않다 싶으면 한방 치료도 같이 병행하시거나 네.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바로 좀 치료가 필요하신 상태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시기 놓치지 마시고 치료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상담 전화는 활짝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02-66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전화상이다 보니까 진단을 내려드리는데 어느 정도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가까운 병원에 내원하셔서 전문의의 정확한 진료 후에 또 치료를 잘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하니까요. 이 점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 가족 건강 지킴이 굿닥터와 함께하는 건강 매거진 시청하고 계십니다. 알쏭달쏭 건강 상식 고민하지 마세요. 건강 매거진 굿닥터가 1대1로 상담해 드립니다. 02-6677-0012번으로 문의하시면 되는데요. 생방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만 굿닥터와 상담을 도와드리니까요. 02-6677-0012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유튜브에서 실시간 방송 시청과 다시 보기 시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건강의 환경을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알짜 건강정보 본방송도 아쉽게 놓친 다시 보기 방송도 이제 유튜브에서 즐겨보세요. 유튜브 검색창 건강엔 환경입니다. 네, 다양한 의료 정보와 함께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건강 상담도 가능한 시간입니다. 건강 매거진 유튜브를 통해서도 다시 보기 가능하고요. 유튜브에서 건강엔 한경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전립선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원장님. 남자라면 이제 평생 이 전립선 질환에 대해서 좀 주의를 하고 관심을 좀 기울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50대에 50%, 60대 네. 60%, 70대 70% 정말 그 연령이 높아질수록 이 전립선 환자들이 정말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전립선 비대증과 나이가 비례한다라고 이제 많이들 알려져 있는데요. 이렇게 되는 이유가 노화로 인해서 혈액순환이 잘 안 되니까 노폐물이 계속 생산되고 그 노폐물 생산된 게 전립선 장벽이 있으니까 못 빠져나가서 생기는 증상이거든요. 그러면 전립선은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산소를 충분히 못 받아들여서 네. 이거 산소를 많이 받아들이려고 이렇게 몸집을 키우는 게 결국은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건데 원인은 전립선에 있는 혈액장벽 때문에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그렇다. 그래서 전립선의 혈액순환이 잘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늘 이걸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은 미리미리 나이 들기 전에 빨리빨리 조치를 하는 게 좋겠죠. 네. 자, 전립선 비대증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증상들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좀 짚어볼게요. 똑같은 예. 의미인데요. 증상은 야간뇨, 빈뇨, 세뇨, 지연뇨, 절박뇨 이러한 증상들이 출발은 혈액순환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혈액순환만 잘 되면 정말 80대, 90대에도 전립선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혈액순환이 잘 안 되니까 노폐물이 축적이 되고 산소가 부족해지고 결국 표면적을 키워야 되고 전립선 증식증, 흔히 말하는 비대증이 생긴다.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네. 전립선의 혈액순환이 잘 되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세요. 네. 자,
자, 그럼 지금부터는요, 이런 전립선 비대증의 치료 방법들 좀 자세하게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예. 전립선 치료를 양방과 한방을 비교를 해보면 양방은 사실은 약물 치료가 있지만 되게 약물 치료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수술로 치료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치료법. 절제술, 결찰술. 절제술은 절제하는 거죠. 전립선을 거의 껍질만 두고 다 이렇게 파내는 쪽으로 이제 절제하는 거고요. 결찰술은 내버려 둔 상태에서 이제 묶어서 결찰한다 이런 의미인데 이런 결찰술을 가지고 하지만 비대증 같은 경우에 이게 크기가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해서는 수술 이후에도 계속 커진다는 문제 때문에 사실은 임시적인 치료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한방 치료에서 어떻게 치료하는지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려보겠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전립선을 청소해내서 전립선 내부를 깨끗하게 만들고 혈액순환을 잘 하게 만드는 그 치료법이 한방에서 하고 있는 약물 치료이자 비수술 치료입니다. 근데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깨끗해진 요도가 지저분하게 이렇게 막혀 있다가 요도가 충분히 확보되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혈액순환이 잘 되기 때문에 방광이나 전립선의 근육의 근력이 좋아지는 그런 결과를 만들 수가 있어서 네. 아주 비수술 치료지만 굉장히 근본적인 치료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요. 그래서 양방적인 치료법, 한방적인 치료법 나눠서 설명을 들어봤고, 양방은 일단 뭐 약물 또는 수술적인 치료, 한방은 비수술적인 치료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전립선은 어떻게 청소한다는 건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예, 많은 환자분들이 전립선 예. 청소가 뭐냐 이렇게 이제 많이들 질문하시는데 전립선이 이게 이제 굉장히 많이 인터넷에서 많이들 보시는 모식도인데요. 전립선이 내부에 노폐물이 쌓여서 방광도 약해져 있고 전립선도 좁아져 있고 내부에 이제 찌꺼기 많은 모양 이게 이제 전립선이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고요. 청소를 해서 이렇게 깨끗하게 만들면 방광도 튼튼해지고 전립선도 이제 노폐물이 빠져나가겠죠. 결국 전립선 청소는 전립선 안에 있는 노폐물을 청소해서 소변으로 배출시키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는 그런 치료법인데요. 이제 약물을 복용을 해서 소변으로 배출시키는 그런 청소요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근데 이게 소변으로 어떻게 배출이 됐나 우리가 좀 확인하고 싶잖아요. 가능한가요? 네, 맞아요. 환자분들이 이런 사진을 보내주시는데 이게 이제 어. 양변기, 그러니까 물을 내리면 변기 모습이네요. 빠져나가는 양변기에 네네. 이런 노폐물들이 빠져나와 있는 그림들인데요. 이 어. 전립선은 남성의 그 여러 기관 중에서 가장 많은 지방 조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배출되는 노폐물들은 물에 녹지 않은 지방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실제로 배출이 되고 나면 충분히 사진을 찍을 수가 있죠. 물을 내리기 전에는. 이렇게 소변과 함께 배출되는데 이런 경우에 당연히 노폐물이 많으니까 이제 거품도 많이 보이는데 네. 자세히 보게 되면 사람마다 색깔, 모양, 뭐 크기 다 다른데요. 이렇게 청소를 반복해서 하다 보면 나중에 이 노폐물의 색깔도 굉장히 맑고 깨끗하게 바뀌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아주 놀라운 좋습니다. 치료죠. 네. 자, 그래서 한방적인 치료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들어봤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고요. 어떤 치료든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치료법을 찾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 전립선 질환의 한방 치료는 다양한 이런 전립선 질환의 치료법 중에 하나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방송 보시면서 전립선 질환과 관련된 여러분의 고민과 궁금증 나도 좀 있는데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 계시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전화 지금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전화 주신 분 연세 어떻게 되시죠?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지금 손님이 와서 안 되겠네. 네, 지금 그래. TV 예. 네, 지금 예, 보고 말씀하시죠. 계시는 TV 볼륨을 좀 줄여주시고요. 지금 이제 예. 전화로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TV 볼륨을 낮춰주시고요. 지금 이제 연세가 70대실까요? 예, 예, 75. 70대시고요. 지금 어떤 증상 때문에 불편하신지 한 서홍희 3년 원장님하고 인사 나누시고 증상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증상이 제일 불편한 증상이 어떤 것이신가요? 한 3년 전에 수술을 했는데, 네, 그리고 뭐 그 후에나 지금이나 내나 그 소변을 자주 다니고, 네, 그 뭐 좀 빠지면 그래가고 그럼 한 30분 간격 갈 정도로 네. 그래서 전화를 해봤습니다. 약을 먹어도 내나 그거고 안 먹어도 그러고 이 소변 양도 작고 예.
그러면 수술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떤 수술을 하셨을까요? 전립선 비대 수술을 했어요. 비대증 때문에 이제 결찰술 아니면 제거하는 절제술 어떤 수술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그 저기 그 선을 내 가지고 네. 흡입을 하디에 또 소음 샀던 그런 게 펄펄 날라 들어가대. 여하튼 수술을 하셨고 수술 이후에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 지금 또 예. 약물 치료도 하시는데 지금 증상이 소변이 시원치 않고 조금씩 자주 나오고 이렇게 되나요? 예, 증상이 예. 현재 예. 증상이? 네. 지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수술요법을 시행을 해도 그러니까 전립선을 다 절제를 하고 부분적으로 조금만 남아 있어도 이 전립선의 특성은 혈액순환이 안 되면 남아 있는 조직이 또 계속 자라는 그런 특성이 있어서 이제 근본적인 치료는 혈액순환이 잘 되게 만들어서 더 이상 그런 커질 수 있는 요인을 없애는 게 중요한데요. 지금 수술한 거는 이미 지나갔고 지금부터 지금 70대신데 앞으로 80, 90, 100세 시대에 이 전립선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수술을 하셨지만 지금 그 내부에 있는 노폐물이나 어혈들을 깨끗이 청소를 해내서 혈액순환을 잘하게 만들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충분히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네, 거기에 맞는 치료법을 좀 끝까지 잘 들어보시고 한번 검토하셔서 꼭 진행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저희가 상담 도와드린 내용이 치료 받으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60대 남성분께서 또 이제 문자로 사연을 좀 남겨주셨는데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개월 전부터 소변을 봐도 시원하지가 않고 급할 때 소변을 참기가 어렵습니다라고 하셨고요. 약물 치료까지는 최근에 해보신 것 같은데 호전되지 않아서 전화를 주신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오늘 이제 지금 문의 주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지금 이제 급박요를 많이 말씀하시는데 이분도 지금 네. 급박요거든요. 6개월 전에 소변을 봐도 시원치 않다. 그러니까 충분히 소변을 배출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잔뇨감 형태로 굉장히 이렇게 불쾌한 느낌을 계속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또 소변을 보려면 참기가 힘들다. 급할 때 소변을 참기가 힘들다. 결국은 뭐 관략근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충분히 지금 근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고 방광은 너무너무 과민해져 있기 때문에 뇌에서는 소변을 빨리 비워내라 라고 막 자꾸 신호를 보내는데 본인은 이걸 참을 만큼의 근력은 부족하고 이 상태가 지금 급박요거든요. 네. 그럼 이걸 어떻게 치료하느냐. 양방에서 치료하는 방법은 뭐 다양하게 있겠지만 아마 약물 치료를 하시는 걸로 봐서 뭐 그 치료가 그렇게 흡족지 않은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청소를 통해서 전립선과 그다음에 방광을 다 청소를 해서 혈액순환을 원상복구시키는 게 가장 좋은 치료법입니다. 그래서 한방에 약물 치료법도 있다는 걸 꼭 검토하셔서 한번 추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상담해드린 내용이 치료 받으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상담 전화 활짝 열어놓도록 할게요.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이게 전화상이다 보니까 저희가 보다 명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는 어느 정도의 한계라는 게 존재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꼭 가까운 병원에 내원하셔서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 후에 치료를 받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하니까요.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는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들 하나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64세 남성분이시고요. 치료 전에 어떤 상태셨을까요? 이분은 이렇게 이제 본인의 소변 사진을 보내주셔서 지금 자료로 가지고 있는데 4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대학병원에서 네. 이 PSA 때문에 관리를 받는 분이셨어요. 근데 4년 동안 계속 PSA 수치가 높으니까 매년 조직 검사를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는데 조직 검사를 하는 것도 사실은 한 번으로 충분하고요. 그때 암이 아니라고 판정이 받았지만 그래도 불안하니까 또 계속 이제 조직 검사를 하는 분이셨는데 네. 전립선 크기가 90g이니까 굉장히 큰 분이었어요. 왜냐 20g이 정상인데 4배 반 정도 커져 있는 그러네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PSA 수치도 높고 야간뇨, 세뇨, 빈뇨 결국은 이제 수술을 권유받은 상태에서 수술 안 하면 좋겠다 해서 오신 분인데 PSA 수치가 4.0에서 2.7로 처음으로 4년 만에 PSA 수치가 떨어져서 너무 고맙다고 하면서 이 사진을 보내주셨는데요. 네. 다른 증상들도 충분히 많이 좋아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PSA 수치가 높으면 조직 검사 한 번 정도는 하시되 반복적으로 하는 건 저는 권하지 않고요. 그냥 청소요법을 해서 충분히 떨어뜨릴 수 있다라고 제가 이제 이 사례를 안내를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아주 예후가 좋았던
좋았던 치료 사례 소개해 주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또 사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50대 남성분이신데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도 힘들 정도였다고요. 네, 이분은 이제 빈뇨가 심해서 대중교통이 너무너무 불편하다. 저희 한의원에 오실 적에 그러니까 전철역마다 내려가지고 화장실을 가야 될 정도로 너무너무 불편하셨던 그런 네. 분인데요. 대략적인 그 전립선 증상은 다 비슷합니다. 소변이 시원하게 안 나오니까 방울방울 떨어지고 마지막에는 막 짜서 내야 되는 그런 증상도 있고요. 그리고 이분이 미팅에 있거나 하면 소변을 안 누기 위해서 아예 그 국물이나 뭐 음료 같은 거는 전혀 그 전날부터 드시지 않을 정도로 이제 소변을 이런 식으로 이제 막 관리하고 계셨던 분인데, 지금 이제 치료하고 나니까 화장실 위치를 확인하던 습관이 이제 없어졌다. 빈뇨 증상도 없어지고 횟수도 정상으로 나오고 결국은 전체적인 몸 컨디션이 좋아지면서 피로감도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하셨던 분입니다. 네. 네. 너무 다행입니다. 정말 일상생활이 힘드셨을 텐데요. 치료 후에 예후가 아주 좋았던 사례 소개해 주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 만나볼 분은요. 시술을 받으셨고 그 이후에 또 재발한 경우네요. 네, 이제 결찰술이라는 게 전립선 크기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임시로 이렇게 금속 실을 가지고 이렇게 잡아 당겨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선은 이제 요도가 확보가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전립선 제가 계속 자란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잘라내도 계속 자라요. 그러니까 결찰을 해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점 또 자라나고 더 빨리 커지고 하니까 1년이 지나고 나서 오히려 더 이렇게 압박되니까 절제 수술을 하면 좋겠다라고 권유를 받았던 분이시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 수술은 더 이상 못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오셨는데 이 증상이 야간요가 서너 번 있었고요. 급박요도 또 있었어요. 그래서 공항버스로 가다가 리무진에서 2번이나 막 캐리어 다 내리고 이렇게 막 소란을 2번이나 했기 때문에 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오셨는데요. 이분도 청소 치료를 하고 나서 야간요, 급박요, 소변 줄기 지연요 이런 증상들이 다 잘 회복됐던 분입니다. 네. 아, 정말 다행입니다. 예후가 좋았던 65세 남성분의 치료 사례까지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나눠보다 보니까요. 벌써 이제 좀 방송이 마무리할 시간이 돼가는데요. 전립선 건강을 위하는 길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전립선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있으면 좀 몇 가지 소개를 해주실까요? 가장 중요한 게 네. 핵심적인 내용은 전립선의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거다라는 거를 딱 개념을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전립선의 혈액순환이 안 되지만 여기 있네요. 네. 전립선염은 20대부터 관리를 하셔야 되고요. 전립선 비대증은 40대부터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혈액순환이 잘 되려면 체온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몸 안쪽에 있는 신부체온이 떨어지면 혈액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운동을 많이 하는 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요. 네. 따뜻한 물에 목욕을 그냥 운동하듯이 일주일에 2번씩 꼭 하시고 찬 음식 많이 드시지 마세요. 네. 요즘은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주 유명한데 이런 찬 음식 드시면 체온이 떨어지고 혈액순환이 안 됩니다. 그리고 운동 종류가 허벅지 위주의 운동, 그러니까 하체 운동을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그래서 계단 오르기라든가 아니면 등산이라든가 이런 운동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골반 저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풀어져야 혈액순환이 잘 되거든요. 골반 저근은 우리가 의자에 앉았을 때 엉덩이가 딱 닿는 부분이 이제 골반 저근인데요. 이 골반 저근이 딱딱해지면 안 돼요. 그래서 골반 저근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그런 게 필요한데 자전거 운동은 예외적으로 하시면 안 돼요. 자전거 타기 하시는 분 꽤 많으세요. 네. 하체 운동이 좋다고. 근데 맞아요. 자전거 운동 하시면 골반 저근이 긴장하기 때문에 굉장히 해로운 운동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계단 운동 매우 좋은 운동이고 네. 케겔 운동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케겔 운동이 이 골반 저근을 긴장시키는 그런 효과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전립선염 환자들은 케겔 운동 하시면 안 되고 전립선 비대증은 다소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제 운동에 대해서도 좋은 운동, 나쁜 운동 꼭 가려서 하시면 좋겠고요. 네. 음식은 찬 음식 절대 금지입니다. 찬 음식 드시는 거 정말 안 좋고요. 그다음에 지금 임상적으로 가장 정확하게 이제 검증된 게 토마토예요. 토마토 아연. 그래서 토마토 가공한 토마토, 그냥 생토마토보다는 뭐 볶아서 아니면 갈아서 아니면 뭐 이렇게 퓨레 정도로 만들어서 든 토마토 이거 많이 드시고요. 네. 얼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부에 신부 체온이 떨어지면 혈액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전립선의 혈액순환이 방해가 됩니다. 카페인, 담배 이런 거 다 안 좋습니다. 스파게티 소스 좋은 이유가 이 토마토가
가공돼서 일반 생토마토보다 한 7배 정도 흡수가 잘 되거든요. 네. 그다음에 굴은 아연이 들어있으니까 이제 많이 드시면 좋고, 그다음에 직업적으로 사무직에 앉아 계신 분들이 예, 이제 그 골반 저근이 압박되기 때문에 그쵸. 운동 더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혈액순환에 관한 부분, 운동, 찜질방, 사우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혈액순환의 전립선이 도움이 되는? 중요한 이런 내용이니까 이렇게 개념을 딱 잡고 실천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전립선 건강 잘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전립선 질환을 치료하는 다양한 치료법 살펴봤고요.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또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은경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 장수를 위한 최고의 선택 건강 매거진 위드 굿닥터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하니까요.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